때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사실 근데 이거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저것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 힌트들을 모아서 조합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시면 갑자기 어느 날 진로의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를 저는 우연히 만났으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마인드 자체를 아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엔 산업이 다 있다 라는 걸 대전제로 깔고 그러면 아까 손흥민을 계속 예로 들어볼까요? 맨날 손흥민을 봤으니까 네. 손흥민을 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손흥민을 맨날 보니까 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상도 하는 거지. 자, 손흥민은 이러한 능력치가 있고요. 이러한 건 잘하고요. 이런 건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맨날 맥주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글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그러면 어느 날 나는 손흥민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평론가가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얘인데 얼마 전까지 자기가 먹은 편의점 도시락을 혹시 들으셨어요 이거? 편의점 도시락 사진을 아무 설명도 없이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뭐 먹었는지 삼시세끼를. 근데 거의 혼자 살아서 거의 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매일매일 올렸는데 이게 몇 년, 3년 됐다 그랬나?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편의점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어요. 왜냐? 얘보다 더 잘 먹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한국의 자취생들은 얘만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취직이 된 이유는 단순히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어요. 제가 휴학연구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기록의 힘이에요. 제가 그냥 얼마든지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학생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만 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록을 남겼고 이걸 보더니 인터뷰가 들어왔고 이걸 보더니 강연이 들어왔고 전 계속 남기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고 커지는 거죠. 가장 쉬운 이런 커리어를 쌓는 방법은 누가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게 일단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예전에 예시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해외에 많은 친구들을 그냥 만나러 다니고 싶어요. 노랑 유형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만나러 다니길래요. 그걸 그렇게 휴학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드린 그 어떤 제안을 해드린 방법은 자, 외국을 돌아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건 좋다. 그러면 대신에 어느 나라에 몇 명인지만 좀 남겨봐라. 카운트를 해봐라.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를 할 때 저는 몇 개국에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활동적이고 약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친화력? 친화력도 있고 약간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은 우리 뭐라 그러죠? 글로벌한? 그 단어예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제가 가서 만약에 면접장에서 저는 글로벌한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몇 개국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쳐준다는 거죠. 휴학을 했는데 자기가 계획을 짜기로는 외교 공무원이 되려면 해외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영어와 플러스 1개의 외국어를 해야 된대요. 알파로. 그래야 이제 공무원에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내가 외교 공무원 하려면 영어랑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자기가 이제 뜻대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이번 여름은 좀 심하게 더웠죠. 그래서 영어를 원래는 11월까지 해서 토익을 이제 990점 딱 때리고
이제 이때부터 독일어를 배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준비가 안 됐어. 시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휴학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번 올해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복학을 해서는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면접장에서 깨질 것 같아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겠다. 이 계획이 어떠냐? 라고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꿈이 있다라고 하면 직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어요. 그럼 그곳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친구는 이게 너무 명확했어요. 왜 외교 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갖게 됐대요. 외국에서 생활도 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너무 멋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꿈이죠. 확실한 꿈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게 영어, 외국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전형적인 대학생 사고예요. 대학생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대학생 스펙을 볼 게 아니라 직업이 정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자, 외교 공무원이 영어랑 외국어를 잘해야 된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소통하려고 외국인들. 외국인들이랑 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니까. 같이 일하니까. 맞죠? 외국에서 같이 일해요. 네. 같이 일하는 거에 일을 좀 더 파보면 되겠죠. 네. 외교 공무원이 해외에서 뭘 해요? 자국민들을 보호를 하죠. 네. 우리 교민들을 보호를 하겠죠. 그럼 교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문화가 다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문화랑 외국의 문화랑 달라서 애를 때리는 거 보고 막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 외교 공무원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아주 유창한 독일어로 그 문화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우리 교민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임무를 하는 게 외교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독일어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그냥 일상생활할 수 있는 정말? 가벼운. 정말? 저걸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요. 설명을 풀어야 되는데? 더 높아야 되죠. 힐러리 클린턴 정도는 돼야 정말 완벽한 외국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이런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걸로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영사관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그냥 어설픈 말로 독도는 우리 겁니다라는 단어를 이제 직독직해를 하다가 만약에 삐끗해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강압적 단어 같은 거 썼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바꿨는데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뭐뭐이다랑 뭐뭐인 것 같다랑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공무원이 된다라고 해서 영어와 외국어를 익히는 건 4달 동안 공부해서 990점 토익 만점이랑 독일어 공부를 과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 휴학 때에 끝을 내고 봉사활동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이거랑 맞는 준비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친구가 더 해야 되는 건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특징은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리고 정치 외교라는 점에 포커싱을 더 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학생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용인 거고, 자꾸 학생 수준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제는 학생 수준을 벗어나자는 의미예요. 이거 말고 진짜 직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외교 공무원이 되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정치 외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수단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더 빨리 늘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왜 외국 나가면 영어나 뭐 외국어가 많이 는다라고 하냐면, 아시죠? 연애한 애들이 제일 빨리 늘어요. 영어는. 외국인 남자를 만나면 영어가 진짜 빨리 튼대요. 이유는 싸워야 되니까. 너 왜 이랬어를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나랑 약속해놓고 10분이나 늦었어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입에서.
정치 외교라는 핵심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나 독일어를 공부를 하면 과외 선생님이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익히는 것보다 더 이쪽에 가까운 언어를 배우겠죠. 사실 언어라는 게 어휘라는 거는 직업별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내가 준비하는 게 이건데 생활 영어를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배우려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토익도 있지만 토플도 있고 탭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학문이냐 아니면 뭐 유학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듯이 여기서도 외교 공무원이 되려면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